뭐든지 일본은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외신 기사 제목이 한일 대결입니다. 프랑스 언론 리베라시옹의 기사 제목, 우길승천 대 조용한 아침. 우길승천은 아침 해가 하늘에 떠오름 또는 그런 기세라는 의미죠. 전번기인 우길기는 이런 우길승천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우길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길승천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이 한일 간 미묘한 감정선을 알고서 장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강렬한 제목입니다. 기사를 발행한 리베라시옹은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실존주의 현대 철학가 사르트르가 창립인인 권위지입니다. 우리를 두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이를 두고 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일본과 대비한 것이죠. 은들의 왕국으로 활기가 없고 쇠퇴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부정적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 역시 처음에는 차갑다는 중의적 의미로 쓰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사는 K-팝과 J-팝에 관한 것입니다. 기사의 시작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하죠. 일본은 세계 2위의 큰 음악 시장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을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라이브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K-팝 그룹의 콘서트는 베이징, 파리, 리마 등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아직도 우리 일각에 남아있는 편견,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춤이나 비주얼로만 승부하고 노래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 나오는 아이돌은 춤 못지 않게 가창력 역시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간 트레이닝을 해서 나오는 아이돌의 특성상 노래를 못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노래는 기본에 깔고 다른 퍼포먼스가 더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잘 다져진 실력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기사에서 짚고 있듯 콘서트 분야에서의 약진일 겁니다. 기사는 이어 한때 주목받았던 J-팝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게 된 J-팝. 당시 프랑스는 다양성에 주목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에 없던 틈새 시장에만 주력했을 뿐 일반 대중을 유혹하지는 못했다.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근대 유럽에는 자포니즘이라는 문화 조류가 있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일본풍을 쫓던 것으로 유럽의 주류 문화 조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과 함께 이러한 흐름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되죠. 지금은 사라진 자포니즘. 이는 유럽의 문화강국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부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유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기사가 말한 것도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아쉬운 부분, 바로 K-팝의 성공 요인에 대해 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은 J-팝의 코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고 나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시아 밖에서 어필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못하는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했고 성공했다. 또한 한국의 음악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 대중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부다. 애초에 K-팝 자체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죠. 한류 가수 최초로 프랑스에서 정식 앨범을 발매했던 소녀시대. 기사는 이러한 소녀시대의 유럽 진출을 예로 들었지만 그녀들은 이미 인기를 얻은 후에 새로운 시장으로 유럽을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정부 지원이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 이것도 많이 볼 수 있는 서구권 언론의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물론 대중문화 산업은 국가적 육성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의 한류를 이끌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을 유럽에 방송하는 채널 0. 기사는 채널 0 창립자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하루에 90분간 음악을 트는데 주로 K-팝입니다. 한국의 음악은 훌륭하고 아티스트들의 마케팅은 놀랍습니다. K-팝 콘서트는 프랑스에서 점점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팬들은 열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은 적극적이라고 평가받죠. 사실 이는 다르게 보면 아직까지 마니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또 다른 공연 전문가와의 인터뷰. 한국인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며 많은 작업을 융통성 있게 합니다. K-팝 공연 티켓은 평균보다 높은 50에서 200유로에 팔리고 있으며 특히 가장 비싼 티켓이 가장 먼저 팔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K-팝 팬들은 소비 성향이 높아서 파생 상품의 판매로 그 수입은 2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프랑스에서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콘서트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유연하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가장 빨리 왔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은 J-팝의 작업 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음악 산업은 내수 시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기사는 K-팝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짚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충실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는 것에는 다소 피상적 관찰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조리에 대한 경계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K-팝의 확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그 격렬한 언론 플레이, 이전에도 다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한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점잖은 경계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게 그런 것이겠죠. 특히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한류는 그 뿌리가 더욱 단단할 겁니다.